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이거는 2차 방정식이고요.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주면은 두 근의 합을 요 2차 방정식의 요 개수들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근을 각각은 못 구하지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러한 개수들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자, 너분의 너의 부호를 바꾼 게, 너분의 너의 부호를 바꾼 게 두 근의 합이고요.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은요, 너분의 너예요. a분의 c입니다. 네.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간단한 증명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자, 보세요.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주면은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한 개, 마이너스 한 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각각의 근을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온 두 근을 더하잖아요. 두 개 더해 보시면은 얘랑 얘랑 더해 주면은 2a분의로 통분이 돼요. 2a분의로 통분이 되고 분자끼리 더하면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뒷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약분시켜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데 요 a는 2차항의 개수고 b는 1차항의 개수라는 거예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도 얘랑 얘를 곱하면은 분모끼리 곱해서 4a 제곱이고요. 합차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해주면은 b 제곱, 그죠? 뒤에 거 제곱해주면은 요거 제곱 빼서 날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약분시킬 거 약분시키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a분의 c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증명을 하시면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꾸며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꾸미라고 할 때는 우변을 0으로 세팅해 놓고 좌변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게끔 처리를 하세요. 그럼 얘를 0이 되도록 하는 x가 알파이고 얘를 0이 되도록 하는 x가 베타니까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맞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풀어 헤치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해서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리고 상수항끼리 곱해서 알파 베타로 나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꾸미라고 할 때는 이렇게 두 개 더한 합의 부호를 바꾼 게 1차항의 개수가 되고요. 요 상수항은 두 분의 곱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과 5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꾸미라고 할 때는 1x제곱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x제곱의 개수를 1로 세팅해 놓고 이렇게 두 개 더한 합의 부호를 바꾸세요. 이렇게 두 개 더한 합 8에 부호를 바꾼 다음에 x 잡아주시고 두 개 곱한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너랑 너를 두 근으로 하는 2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꾸며낼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5를 2 마이너스 루트 5를 근으로 하고 2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꾸미세요. 우선 너랑 너랑 두 개 더해. 더하면 합이 4죠. 합이 4고요. 두 개 곱해주면은 두 근의 곱은 앞에 거 제곱 4에서 뒤에 거 제곱 5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1이 두 근의 곱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때 2차 방정식을 꾸며주시면은 x제곱 합의 부호 바꾸고 x 그리고 곱은 0 이런 식으로 꾸며주시면은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를 근으로 하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꾸밀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차식의 인수분해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라고 합니다.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의 공식을. x는 짝수 공식 대입해 줄게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1 마이너스 ac
1 마이너스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오죠. 맞죠? 자, 그러면 얘가 하나의 근이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하나의 근이 된다는 소리고 또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란 소리예요. 맞죠? 그래서 얘랑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0이 되도록 하는 x가 너를 0이 되도록 하는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올 거고 얘를 0이 되도록 하는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로 나올 거니까요. 맞죠? 얘랑 얘를 근으로 생각하시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 이런 개수가 유리수일 때 만약에 p 플러스 q 루트 m처럼 루트를 포함하는 무리근을 가지면은 p 플러스 q 루트 m이란 무리근을 가지면은 나머지 하나의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 요 가운데 부호가 바뀐 무리근을 갖는다. 얘네를 켤레라고 하는데 반드시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요. 자, 두 번째로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개수들이 실수일 때 혹시 p 플러스 qi처럼 허근을 가져요.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의 근도 반드시 켤레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야. 이렇게 무리근을 포함하고 있는데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의 근은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뀐 1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2차 방정식이 2-i와 같은 허근을 가져요. 그리고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은 나머지 하나의 근은 가운데 부호가 바뀐 2 플러스 i다라는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켤레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성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원리 익히기 2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과 너랑 너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우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개수들만을 가지고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즉 너분의 너의 부호를 바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너분의 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분의 3의 부호를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너분의 너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같은 경우는 식을 변형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뺀 거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해주면 9가 될 거고 9 마이너스 2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되면서 곱하기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4가 될 거고요. 9 플러스 4 해주면 13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을 구하라고 했는데 통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통분해 주시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처리가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2분의 3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 할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너분의 너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3분의 마이너스 6의 부호를 바꿔주면 플러스가 될 거고 약분 쳐주면은 두 근의 합은 2가 되겠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3분의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식을 변형해야겠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데 우리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합과 곱의 형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바꿀 수 있죠. 근데 뒤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라고 바꾸시고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에 제곱해주면 4가 될 거고요. 4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3분의 2죠. 약분 쳐주면 이 부분 2가 될 거고 4에서 2를 빼주니까 결과가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통분을 해볼게요. 통분해 주시면은 분모끼리 곱해요. 알파 베타 분의 크로스해서 곱한 걸 더해주시면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즉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2의 제곱해서 이 부분이 4가 될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3분의 2니까 이 부분이 3분의 4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4 마이너스 3분의 4는 3분의 12에서 3분의 4를 뺀 3분의 8이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3분의 2를 그대로 집어 넣으세요. 그리고 가까운 것끼리 곱한 거분의 먼 것끼리 곱한 거 분수분의 분수꼴 계산은 가까운 것끼리 곱한 거분의 즉 3 곱하기 2분의 먼 것끼리 곱한 3 곱하기 8 약분 쳐주시면은 2분의 8 계산하시면 4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산 어려우시면은 통째로 분모해서 약분시키고 2분의 8은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242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꾸미라고 할 때는 x제곱 합이죠. 합 부호 바꾸고 x 그리고 두 개의 곱은 0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데 4와 6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합, 두 개 더한 합은 몇이죠? 두 근의 합은 10이죠. 두 근의 곱은 몇이에요? 두 근의 곱은 6, 4, 24가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 1x제곱, 그리고 합 부호 바꾸고 x, 부호 바꾸고 x, 그리고 곱 플러스 24 빼놓지 말고 는 0을 해줘야지 2차 방정식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너와 너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우선은 합은 뭐가 됩니까? 두 개 더해보세요. 합은, 두 근의 합은 3이죠. 두 근의 곱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꾸며보겠습니다. 1x제곱, 합 부호 바꾸고 x. 그리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은 0. 네, 이렇게 꾸밀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3번이요. 자, 우선 합을 구해야 돼요. 너랑 너의 합. 두 근의 합은 몇입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은 2가 되겠죠. 두 근의 곱은 몇입니까? 두 개 곱해주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니까 두 개 곱해주면 앞에 거 제곱해서 1이고요. 뒤에 거 제곱해서 5,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해주니까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x제곱 합 부호 바꾸고 x 그리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는 0. 네, 이렇게 꾸밀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3 플러스 i, 3 마이너스 i 합 구해보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몇입니까? 6이죠. 두 근의 곱은 앞에 거 제곱 9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은 10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합 부호 바꾸고 x 두 근의 곱 플러스 10은 0.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3번입니다.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세요. 그럼 우리가 요 x를 만약에 알파라고 해주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그럼 결국에 요 2차 방정식이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꼴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베타를 먼저 구하겠다는 소리고 2차 방정식에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공부했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주면은 1이죠. b 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3이 곱해지면서 이제 12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13이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라는 근 하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베타라는 근이 뭐가 됩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는 x 마이너스 이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베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너에 대한 인수분해의 결과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는 0꼴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해주면은 너에 대한 인수분해 결과가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꼴로 인수분해 되지 않겠니? 따라서 너에 대한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니?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9를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근의 공식에 대입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러스 9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제곱을 떼주면서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주라고 얘기했고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루트 밖에 i로 빠진다고 얘기했고요. 루트 9는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x예요. x는 근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근이 플러스 3i, 나머지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3i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너를 인수분해 주면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3i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얘가 x, 얘를 빼주니까 이제 플러스 3i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우리는 복소수 범위 안에서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인수분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계산하세요. 자, 우선은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너분의 너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2분의 마이너스 4의 부호를 바꿔주면 플러스가 될 거고 2가 되겠죠. 두 근의 합이 2입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야. 너분의 너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겠네요. 우선 요거 두 개를 먼저 구해 주시고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꼴로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식변형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꼴로 해주시고 두 개가 서로 같아지려면 여기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네, 이런 식으로 식변형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2를 집어넣으셔서 2의 제곱, 이 부분은 4가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플러스 바뀌면서 곱하기 2분의 1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분시키면 2가 되겠죠? 4 플러스 2니까 6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2번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합과 곱의 형태로 바꿨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2를 집어넣으시면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그대로 2를 집어넣으셔서 약분시키시면은 8 플러스 3에서 11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너에 대한 계산의 결과는 11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개해주면 되겠죠.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상수항끼리 곱해서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될 거고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요거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계산하신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통분을 하도록 할게요. 분모끼리 곱하겠습니다. 자, 분모끼리 곱해주시면은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분의 크로스해서 곱해요. 알파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1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은 분모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로 정리가 될 거고, 분자 부분 이렇게 두개 곱하면 알파 베타죠 플러스 알파죠,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알파 베타죠 플러스 베타죠, 얘랑 얘랑 두 개 더해주면은 2 알파 베타가 되겠네요. 2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네,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은 결국에 얘만 이제 계산하면 끝나는 거니까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3이 되고 얘는 2분의 6이니까 분모는 2분의 5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겠네요. 그리고 통째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분자는 1이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분수분의 분수꼴로 바꿔서 가까운 것끼리 곱한 5분의 2가 되도록 하겠네요. 5분의 2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필수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일 때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결국에 우리는 요 A랑 B를 먼저 구해야겠죠. 자, 우선은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1이에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뭐가 됩니까?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해보세요.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뭐가 됩니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 되도록 하겠죠.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을 시키시면은 너분의 너의 부호로 바꾼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로 나온다는 소리고, 너분의 너, 두 근의 곱 B가 뭐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 주시면은 A가 결국에 2, B가 마이너스 8이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러한 2차 방정식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자리에 2를 집어넣으셔서 2x 제곱이 되죠. A 플러스 B는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B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은 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두 분의 합은 너분의 너의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6의 부호를 바꿔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두 분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3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이고,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베타일 때 A, B 값을 각각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식을 세워봐야 돼요. 자, 우선은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너분의 너의 부호 바꾼 거니까 뭐가 됩니까? A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너분의 너니까 B가 되도록 하겠죠. 이러한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요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는 요 방정식 입장에서는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죠. 두 근의 합. 얘가 뭐가 됩니까? 너분의 너의 부호를 바꾼 거니까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두 근의 곱. 두 개 곱한 게 알파 곱하기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한 거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 너분의 너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정리를 했는데요. 나는 뭐를 할 거냐면은 요 네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A와 B에 대한 식을 좀 꾸며낼 거예요.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A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B를 집어넣을 수 있죠.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B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A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즉 A 곱하기 B가 뭐란 소리예요? 2란 소리예요. 그리고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1이란 소리니까 A가 날아가면은 결국에 B는 뭐란 소리입니까? 1이란 소리죠. B가 1이기 때문에 A는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2가 된다는 소리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잘 정리를 하시면은 A랑 B를 각각 깔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필수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래요. 앞으로 2차 방정식의 어떤 두 근의 비를 가르쳐 때는 하나의 근을 2알파라고 잡고요. 나머지 하나의 근을 3알파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는 소리는 하나의 근이 2알파일 때 나머지 하나의 근이 3알파다. 네, 이런 식으로 식을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K 값을 구해볼 건데요. 우선 두 근의 합은 몇이죠? 두 개 더해주시면 5알파가 두 근의 합이 되고요. 두 개 곱한 게 두 근의 곱이 됩니다. 6알파 제곱이 두 근의 곱이에요. 자,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해주면은 두 근의 합은 자, 너분의 너의 부호를 바꾼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만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K-1로 나오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따라서 얘가 K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적지가 K니까 선생님은 이 알파를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를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은 좌변이랑 우변을 5로 나눠서 알파가 5분의 K-1이야. 그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이 식이 K에 대한 식이 되겠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6 곱하기 알파 자리에 얘 집어넣으면은 5분의 K-1의 전체 제곱이 K가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5의 제곱, 25분의 K-1의 제곱이 K가 이렇게 될 거고요. 좌변이랑 우변에 25로 곱하면은 이 부분이 25K가 되도록 하겠네요. 자, K-1의 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요. 거기다가
6을 곱해서 이게 25K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해주시면요. 자, 전개 해주시면은 6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6이 25K가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25K 뒤로 넘어가시면은 6K제곱 마이너스 37K 플러스 6은 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끄집어내준 상황에서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야겠네요.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선생님은 6K, K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요 6을 6, 1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 줘서 6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36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7K 상수항끼리 곱해서 플러스 6. 네, 인수분해 예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얘를 0이 되도록 하는 K가 최종 답이 될 거니까 K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또는 6분의 1 또는 뭐가 되겠습니까? K는 6이 되도록 하겠네요. 네, 이렇게 K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이가 2래요. 그러면 하나의 근을 알파로 잡고요. 하나의 근을 알파 플러스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의 차이가 2라고 했으니까 큰 근을 요거, 작은 근을 요거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다시 한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식을 세팅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를 알파 마이너스 1, 하나를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두 근의 차이는 2가 나오도록 하겠죠. 네,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놓고 K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두 근의 합은 2알파죠. 두 개 더한 합은 2알파고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뭐가 됩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너분의 너의 부호를 바꾼 거니까 9분의 2가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9분의 K-5가 되도록 하겠네요. 9분의 K-5.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K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K에 대한 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A분의 여기 9분의 2K죠. 미안합니다. 자, 알파는 양변 2로 나눠주니까 곱하기 2가 약분돼서 알파가 9분의 K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파 자리에 9분의 K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81분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9분의 K-5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좌변이랑 우변에 81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81은 81 곱하니까 9 곱하기 K-5로 정리가 될 겁니다. 전개. 그럼 9K-45 맞죠? 네, 이렇게 될 거고요. 넘길게요.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81 플러스 4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81 플러스 45는 몇입니까? 해주시면은 이게 36이죠. 마이너스 36이 되겠습니다. 얘가 3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은 0. 네,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K에 대해서 인수분해 주면은 KK 49, 36, 66에 36. 12랑 3 해주면 되겠죠. 네, 12랑 3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K-12 곱하기 K 플러스 3은 0. 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겠네요. 그럼 얘를 0 되도록 하는 K가 12 또는 K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K 값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번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꾸미라고 할 때는 이거 두 개 더한 합에 부호 바꾸고 x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0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x제곱 이렇게 꾸며주시면은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근데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면서 혹시 이 2창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꾸미라고 할 때는 이렇게 꾸며놓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2를 곱해주시면 돼요. 2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어쨌든 약분이 될 거니까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로 나옵니다. 따라서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할 때는 완성시킨 괄호에다가 통째로 2를 곱해주시고 혹시 x제곱의 개수가 3이라고 할 때는 이때는 이제 3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필수 예제 12번을 풀어볼 건데요.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구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2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너와 너를 두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두 개 더한 합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곱한 합과 곱을 따로따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 통분해 주시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죠. 합이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가 나옵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합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가 2죠. 2분의 1. 따라서 혹시 너와 너를 두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가 아니라 1인 2차 방정식 꿈이라고 할 때는 이 합에 부호 바꾸고 x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은 0꼴 그리고 x제곱의 개수를 1로 세팅해 주면은 이거는 너와 너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인데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꾸미라고 했으니까 요 전체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너와 너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꿈이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알파제곱 마이너스 1과 베타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합이니까.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 될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가 합입니다. 그리고 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과 자,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개해 주시면은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꼴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니까 2에 제곱해주면 4가 되는 거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꿔치기 하셔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죠.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4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은 8이 되도록 하겠네요. 얘가 뭡니까? 곱입니다. 얘가 합이고요. 맞죠? 그래서 합이 너이고 곱이 너인 두 근의 합이 너이고 곱이 너인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합의 부호 바꾸고 x 그리고 곱은 0꼴에 x제곱의 개수를 1로 세팅하셔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은 0이 최종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문제를 줬는데 이러한 식 같은 경우는 현재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변에 0을 세팅하시고 이러한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 따라서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꼴로 인수분해 된다. 이러한 논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근을 x라고 할 때 x를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짝수 공식이니까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얘 반쪽이고 부호 바꿔주겠습니다.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얘 반쪽인 거의 제곱이에요. 1 마이너스 a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루트밖에 i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라는 근은 두 개가 나오죠. 분모의 1은 무시하시고 두 개가 나옵니다. 알파를 하나의 근 알파를 1 플러스 루트 5i라고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하나의 근을 1 마이너스 루트 5i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너를 인수분해해주면은 x 마이너스 알파 자, 1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해준 다음에 중괄호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얘를 통째로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해주시고 속으로 닫고 중괄호 닫은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도 같은 논리로 해보겠습니다. 너를 0되도록 하는 x를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라고 구해놓고 x-알파, x-베타는 0꼴로 인수분해가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요거는 2창의 개수가 2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2창의 개수 2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요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입해주면은 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얘 반쪽엔 다음에 부호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얘 반쪽인 거의 제곱 4 마이너스 A 곱하기 C 플러스 되면서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플러스 14가 되겠네요. 맞죠? 플러스 14.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근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x라는 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를 알파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 베타를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네,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야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이렇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네, 이렇게 괄호 닫고 는 0 해주시는데 이창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다 2를 곱하는 식의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너에 대한 인수분해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전 문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요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자, 우선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등호를 만족시키는 x입니다. 요 방정식의 근을 선생님이 알파와 베타라고 잡을게요.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란 소리고 알파와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요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어도 베타를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f 괄호 안에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이 나오는 거고요. f는 괄호 안에 베타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겠죠? 근데 출제자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등호를 만족시키는 x인데요. f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때 우변이 0이 됩니까? 얘가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일 때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f 괄호 안에 들어가는 5x-7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x가 요 방정식의 근이고 5x-7이 베타가 되도록 하는 x가 요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때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천천히 정리를 해보시면은 그때 x는 마이너스 7을 뒤로 넘겨서 플러스 7이 되는 거고요. 5로 나눠주면은 x가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이러한 방정식의 근 하나 x는 얘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뒤로 넘기고 5로 나눠주면은 또 하나의 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맞죠? 자, 그러면 출제자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x, 즉 요 등호를 만족시키는 x, 이 x에 뭐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합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랑 너랑 두 개 더한 게 최종 답이 됩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은 5분의 두 개 더하시는 거예요. 두 개 더하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뭐라고 세팅했습니까? 6이라고 세팅을 했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6을 집어넣으시면은 분자가 20이 되는 거고 약분치면은 4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밑에 확인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다. 우선은 그럼 f 안에 알파가 들어간 f 알파도 0이란 소리고 f 베타도 0이란 소리입니다.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4일 때 문제 출제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고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등호를 만족시키는 x를 나타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f 괄호 안에 알파가 들어갈 때 0이 나왔고 f 괄호 안에 베타가 들어갈 때 0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우변을 0 되도록 하는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2x-1은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되거나 또는 2x-1이 뭐가 돼야 돼요? 베타가 돼야 돼요. 그때 그 x를 요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1 되고 2로 나눠서 밑에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얘 정리해 주면은 그때 x가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맞죠? 자, 우리는 요 등호를 만족시키는 요 스몰 x를 근이라고 할 때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이제 곱해 주시면 됩니다. 두 근을 곱해 주시면 돼요. 자, 너랑 너랑 두 개 곱하면은 4분의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시 정리하시면은 4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4기 때문에
요 분자 부분이 뭐가 됩니까? 8이 되죠. 4분의 8이니까 약분시켜서 최종 답이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루트 2일 때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유로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루트를 포함한 무리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 개수들이 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2차 방정식이 이러한 무리근을 가지면은 반드시 나머지 하나의 근은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켤레근이라는 건 이 가운데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뀐 3 플러스 루트 2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미 두 개 근을 알고 있으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도 구할 수가 있겠죠.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했을 때 6이고요. 두 근의 곱은 두 개 곱했을 때 9-2니까 7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6이고 곱이 7인 상황이에요. 맞죠? 그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은 너분의 너의 부호 바꾼 마이너스 a가 6이 나오는 거고 너분의 너 b가 7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7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2번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러한 방정식의 한 근이 허근을 가졌어요. 1 플러스 2i라는 허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 개수들 있죠. 요 개수들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아, 개수가 실수일 때 너라는 허근을 가지면 나머지 하나의 근도 켤레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i양의 부호가 반대로 되는 켤레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고요? 2가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은 앞에 거 주고 1에서 뒤에 거 주고 4i 제곱을 뺀 4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가 되니까 두 근의 곱은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a랑 b를 구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b가 나온다는 소리지. 따라서 b는 5가 되는 거고 이때 a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경험들 바탕으로 밑에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스킵하고 넘어간 확인 체크 문제까지 해서 127페이지까지 과제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